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어제는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틀 연속 벌써 이틀 만에 10%나 상승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전 신고가가 8,270만 원이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8% 정도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이 수혜를 살짝 좀 보긴 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살짝 지금 양봉이 출현하고 있긴 하지만, 자,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그 수혜를 아직 본격적으로 받진 못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바로 자, SEC와의 소송 때문에 지금 하방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 빨리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드려 왔지만 이 소송도 자,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단계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 61선과 21 이평선인데, 이 두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마다 굉장히 좋은 상승력이 좀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이런 구간들이죠. 별다른 호재가 없었어도 자,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곤 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약식 판결에서 작년 7월 달이었죠. SEC와의 소송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를 하면서 80%나 급등하는 모습이 전개됐었는데, 이때도 공교롭게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타났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반등 흐름 전개되고 있지만 더 추가적인 반등 흐름, 상승 흐름까지 충분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 자,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자, 확률상 그동안 계속해서 패턴을 보게 된다면 이런 구간들에서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께서 충분히 예의주시를 해주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뭐 매도라든가 손절 관점으로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이제 곧 임박을 했습니다.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좀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주봉 차트의 저점의 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의 추세는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 두 추세가 현재 수렴 구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고점은 보통 매도세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매수세로 보는 것이죠. 이 두 세력들이 이제 곧 자, 치열한 이제 싸움을 이제 펼치게 됨에 따라서 이기는 쪽이 방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방향성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렴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이 주봉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대급 큰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인데, 어느 정도의 상승력을 갖고 오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저는 하방 배팅보다는 상방으로 상방으로 자, 오를 것이다라는 것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워처는 7년간의 억제가 끝나게 되면 리플이 13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도 자, 요게 저도 이제 주봉 차트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 주봉 차트의 두 추세선이 현재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고,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7년 동안의 억제가 풀리게 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130달러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7만원 정도 되죠. 17만원이면 여러분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약 220배, 자, 22,000%입니다. 굉장히 역대급 자, 그런 급등 흐름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주봉 차트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자, 중기적이고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면 한 20배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상승력은 충분히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내야 될 숙제가 있죠. 바로 소송 리스크입니다. 이 소송도 그 끝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자, 바로 제 이전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이 판매 계약서입니다.
자, 판매 계약서가 앞으로 자, 리플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 소송을 마무리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판매 계약서는 SEC가 우리 리플 측에게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요청한 내용인데, 과태료 바로 벌금이죠. 벌금으로 리플에게 약 7억 7천만 달러. 자, 작년 기산을 보시면 자,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자, 이것은 작년 7월 달에 SEC와의 약식 판결에서 기관 판매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개인에게 판매한 코인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판결이 났었는데, 이 기관 판매 관련해서 자, SEC가 우리 리플에게 부과했던 벌금입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죠. 굉장히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고, 자, 다퉈야 되는 쟁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죠. 이게 벌써 작년 10월 달 일입니다. 벌써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공방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SEC도 지난 2월 12일 날짜로 법원에 구제책, 기관 판매에 관련한 구제책을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리플 측이 계속해서 반대 의견서를 좀 제출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지금 강제 명령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월 20일자로 지금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자, 20일자로 제 일주일 전이죠. 이때 오픈이 됐고요. 그리고 SEC가 지금 활발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SEC의 의도가 좀 중요한데, 바로 벌금 액수 결정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가격 조작 이슈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자, 크리스 라셈과 리플 의 CEO 갈링하우스가 가격 조작을 지시를 했다라는 이런 정황으로 SEC가 리플 측에 고소를 진행을 했었죠. 자, 리플 작전할까요? 갈링하우스가 실행해라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SEC의 고소장 내용을 좀 묘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SEC의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날짜별로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한 그런 정황들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 속이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자, 리플의 이제 경영진이 가격 조작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자, 다만 그 정황 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됨에 따라서 이런 정황들이 이제 오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리플 측의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격 조작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 리플 측은 너무나 떳떳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판매 계약서를 오픈함에 따라서 자, 이 벌금이 그대로 조율이 될 것이고, 그러면 소송은 원만히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리플 측이 정말로 가격 조작을 해왔었고, 이것이 SEC에게 이제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리플 측에서 이미 지금 물밑 합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가격 조작 정황이 정말 자,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자, 우리 리플 홀더분들뿐만이 아니고 자, 잠정적인 투자자분들, 예비 투자자죠. 예비 투자자분들까지 모두 다 자, 리플을 다 등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리플도 절대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SEC에게 지금 이미 합의 카드를 들고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도 한번 좀 꼭 체크해 주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어떤 경우라도 일단은 소송이 그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만 이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자, 우리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자, 이 소송이 일단 끝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의혹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순차적으로 좀 풀어 나가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이제 의혹을 그대로 리플 측에서도 계속해서 남겨두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열면서 자,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 이 성난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자, 지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우리가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소각이죠. 소각. 자, 이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백입니다. 바이백은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 자, 리플 회사 측에서 자, 시장에 풀려있는 리플 코인들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사들인 코인을 다시 소각을 하는 겁니다. 자, 리플의 물량이 지금 1000억 개입니다. 자,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잠정 예비 투자자분들도 이 1000억 개의 물량, 너무나 많은 물량 때문에 지금 리플을 이제 매수하기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소각 이슈가 이제
생기게 된다면 이 물량들은 갈수록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는 다른 호재가 없어도 이 소각 이슈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의 경영진 측에서도 이런 우리 투자자들의 이런 민심을 지금 받아들인다 하면 이런 소각 이슈 바이백을 지금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일단 이 판매 계약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소송이 그 끝을 향해서 현재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곧 조만간 이제 벌금이 조율이 되거나 아니면 가격 조작 정황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역들을 토대로 해서 그 소송은 이제 곧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현재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굵직한 것들이 총 3가지가 있죠. 바로 EDX 마켓, 그리고 ETF 출시, 그리고 바로 IPO입니다. EDX 마켓과 ETF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굉장히 피델리티라는 운용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관련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SEC 관련한 기사인데, SEC가 최근에 굉장히 지금 내분을 겪고 있죠. 바로 암호화폐 SEC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변호사들 중에서도 지금 총괄 변호사 나단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상대하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돌연 퇴임을 했죠. 그러면서 이러한 SEC 내부적인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SEC가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리플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사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SEC 암호화폐 소송 부서 책임자인 라단 스튜어트가 SEC를 떠났다. 그러면서 국제 로펌인 화이트 & 케이스에 합류를 했는데, 이 화이트 & 케이스는 과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던 국제 로펌입니다. 그래서 SEC를 떠나서 이제 피델리티 쪽으로 지금 옮겨왔는데, 피델리티는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피델리티가 바로 EDX 마켓을 출범을 시켰던 운용사 중에 한 곳이죠. 바로 작년 6월 달에 출범한 월가의 큰 손들이 참여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이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었죠. 그런데 작년 10월 말일자로 해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리가 현재 비어 있는데, 리플 코인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소송이 끝나게 된다면 이 증권성 리스크, 소송 리스크가 그대로 해소가 되면서 상장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이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자산 규모가 약 6천조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고, 이것은 리플의 가격이 현재 시총이 40조니까 앞으로 한 번에 15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피델리티가 과거에 우리 리플과 어떤 연관이 있었냐? 바로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으로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SEC가 우리 리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게 좀 무산이 됐는데, 이제는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 하면 피델리티가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4번째 코인으로 리플 코인을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피델리티가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리플 코인이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이제 상장시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250%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적으로 이의 절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100%의 상승력은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델리티가 지금 이 EDX 마켓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가장 먼저 상장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증권성 리스크, 소송 리스크가 모두 해결이 된다면 바로 또 지금 ETF까지 지금 출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피델리티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던 2번째 최대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피델리티가 다시 한번 이 리플 코인이 계속해서
자, 부양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장 먼저 자, 여러 가지 굵직한 호재 중에서 EDX 마켓이 가장 먼저 자, 우리 리플에게 다가올 호재다라는 걸 여러 개 우선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바로 IPO입니다. IPO 같은 경우는 자, 리플이 작년부터 벌써 본격적인 준비를 했죠. 4월달에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고 이때 월가의 큰 전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이미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 공고를 내면서 물밑 작업은 이미 맞춘 상태로 지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리플의 실제 IPO를 진행하게 된다면 리플의 회사는 주가가 $600 도달 가능하고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최고 $35까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6,000원이죠. 근데 요거는 46,000원이면 지금 가격에서 약 60배 정도 지금 수익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절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다만 2,500원 전고점입니다. 그리고 이전 최고점 5,000원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5,000원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죠. 자,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한 700원, 800원대에 되니까 앞으로도 6배에서 7배 정도의 수익 구간을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리플이 갖고 있는 자, 굉장히 강력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한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상에서도 지금 이미 변곡점이 다다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절대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면서 자, 중간중간 개미 털기 작업할 것이고 그리고 일부 세력들과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자, 계속해서 이런 조정 흐름이 자, 같이 동반이 되면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을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 출현했을 때는 다시 덜어낸 비중을 실어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취해 가실 거고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말게 되고 푼돈밖에 못 버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에 털리면서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라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동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지금 저점에 가서 나중에 몇 년 뒤에 고점이 되면 그때 팔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자, 매수가, 매도가, 비중 절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으시죠.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 중간중간 한 번에 자, 우리의 목표가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 자, 개미털기 작업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동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 현혹되지 않고 자, 나는 쭉 목표가까지 갈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개미털기 작업,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 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강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 자,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한 예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일이었죠. 자,
자, 작년 11월 달에 지금 블랙록,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에서 자, 리플의 신탁 신청이, 리플의 ETF 신탁 신청이 있었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가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때 장중에 1,000원까지 찍으면서 이제 14%나 급등흐름이 전개됐는데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되면서 고점에서 저가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20%나 자,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블랙록 측에서는 어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다라면서 지금 고발까지 진행을 했었죠. 이 사태를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지금 개인이 벌인 일이다라면서 고발까지 진행을 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세세하게 좀 들여보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코인시장에 수많은 종목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어떤 한 개인이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급등을 시킬 수도 있고, 자, 급락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개인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자, 거대 세력이 지금 리플의 방향성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개미를 털려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를 사칭해서 딥페이크, 자, 피싱 사기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범죄입니다. 자, 범죄까지 일으키면서 어떻게든 자, 리플 코인을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코인도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자, 유독 자, 리플 코인 관련해서만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범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자, 이 세력 이제 개미 털기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세상 모든 비트코인 $25 단돈 3만 원에 준다 해도 안 산다라면서 가상화폐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가장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의 누뱅크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달에 IPO를 앞두고 있던 누뱅크에 이 버크셔가 약 5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IPO 당시에는 2억 5천만 달러를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죠. 약 1조 원 가량을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성과를 본 거죠. 앞에서는 지금 개미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개미털은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뒤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온갖 여우짓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일각에서는 자, 투자의 기죄라고 좀 불리면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자, 이런 이면도 있다, 이런 민낯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이 자, 이렇게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 언론 플레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을 계속해서 중요시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문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